네, 안녕하세요. 김현영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PGM의 세계 전문 선교회에서 선교 시리즈 2 전문인 선교 사례를 발표하고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PGM 선교 시리즈 2의 전문인 선교 사례를 발표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강의하는 자 또는 듣는 모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강사인 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는 책을 얼마 전에 출간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소개가 있습니다. 김현영 선교사는 미국 펜 주정부에서 33년간 수의병리 연구관을 역임하며 아메리칸 독립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연령 제한도 없는 안정된 공무원직을 사용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뛰어넘어 킹덤 드림으로 인생을 180도 전환시켜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농촌 마을에서 부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강의 차례. 첫 번째는 PGM은 선교의 DNA가 합치되는 자랑스러운 선교. 한 선미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테말라 선교. 과테말라 산코르스 국립대를 선교 본거지로 대학생 4명으로 시작한 ESL이 대학 카페 선교센터로 첫 염소 사역 시작으로 교회 개척과 새마을운동, 코로나 난국에서도 새롭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 책 출판이 강력한 선교 도구로입니다. 선교사에게 선교 단체를 만나는 것은 결혼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PGM과 호성계 목사님이 섭리적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기도할 때에 호성계 목사님과 PGM을 섭리적 만남으로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PGM에서 직업적 수익가 전문인 외에 다시 복음의 전문인으로 훈련 받았습니다. 그 후 계속 PGM에서 훈련받으며 정체성과 사역 철학이 분명한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전문인 선교사로 성장했습니다. PGM은 선교에 대한 DNA가 가장 많이 합치되는 자랑스러운 선교 기관입니다. 이제 그 호성계 목사님께서 집필한 선교 제3 그 책자를 볼 것 같으면은 성경적 선교 철학, 선교 전략을 가장 잘 요약 정리한 선교사의 지침서입니다. 전체적 선교의 개념과 선교 철학을 제시하는 지침서,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존재론적 전문인 선교사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지침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 책을 완전히 소화한 다음 다른 여러 선교책들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PGM이 말하는 전문인 선교사는 바로 직업적인 전문인 선교사, 은사론적인 전문인 선교사, 존재론적인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전문인 선교사의 전문성을 인체 조직에 비교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인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며 존재론적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전문인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이기에 영적인 전문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론적인 전문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 다른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공동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PGM에 정의하는 전문인 선교사는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존재론적 전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영적 전문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다른 지체들을 귀히 여깁니다. 다른 지체가 있어야 자신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둘째, 팀으로서 팀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역교회에서 인정받는 영적인 지체로서 각 지역교회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의 인체에 비교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체의 머리와 몸.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몸은 우리 각 성도님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PGM의 전문 선교사의 중요성이 뭐냐? 의사와 같이 면허 있는 전문이라 할지라도 은사론적 전문성과 존재론적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각자는 모두가 전문성이 있는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는 전문성과 독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문성이 있는 지체가 협력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모든 지체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PGM의 전문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하면은 저는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 받는 부분이 바로 PGM에 있는 전문인 선교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그러면 PGM에서 훈련된 저 자신의 전문인 정체성이 뭔가? 저는 면허 있는 직업적인 수의사 전문인이죠. 그런데 이러한 직업적 전문인을 PGM에 들어와서 복음의 전문인으로 훈련받아서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전민 선교사로 육성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 개발하여 은사론적 전문인으로 또 키워졌죠. 그리고 직업적 전문성과 은사론적 전문성을 합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의 융합, 존재론적 전문인으로 자라 지금은 총체적 전문인으로 육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의 산중사역인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의 이 사역을 본받아서 과테말라에서 빵과 복음을 동시에 전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 사역에 도구 사용되는 전인적이고 총체적 전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에게는 영적 은사 전문성, 재능, 기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은사 전문성은 가르침, 긍휼, 권면, 재능은 창의성, 지도력, 개척정신, 동기부여, 복, 또한 기술, 수학, 신학, 통찰력, 분설력, 영어 교육 이런 것이 세 개가 이제 합쳐져서 여기에 영적 은사, 재능, 기술이 합쳐진 요곳의 총체적인 사역. 그래서 자연도 사역, 장학 사역, 교회 사역, 예술, 영어, 성경, 제조 교육, 대학 캠퍼스 사역, 농촌 개발 사역 등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로 섭리적 만남이 성경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적 만남으로 전문인 동역자들과 함께 성공적인 팀 사역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역 철학 중에서 섭리적 만남으로 만난 일꾼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는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우선 롤 모델과 멘토로부터 그들의 사역 모형 또는 선교 철학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 보내주신 동역자, 섭리적 만남의 동역자들과는 교회의 지체로서 각 지체들은 각 그들만의
전문성을 갖고 다른 지체와 팀 협력 사역을 하는 것. 그래서 저의 사역 중에는 팀 협력 사역이 아주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테말라 선교 현장으로 떠나면서 세 분의 그 롤 모델과 멘토를 정해 주셨습니다. 바울 스코필드 선교사, 호성기 목사 등 세 분을 롤 모델로 택해 주셨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보면 깊은 영성, 창의력,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출신 선교사들로서 각자 그들의 두 나라의 문화적 장점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과테말라 선교 15년은 일생에서 가장 황금기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부름받은 선교 사역은 마음과 뜻이 가장 잘 맞는 동역자로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사역의 능력이 1+1은 2이 아니라 3 이상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인생 후반기에 소명으로 부르신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기술, 교회와 사회에서 얻은 경험, 그리고 은퇴금을 합친 융합된 자비량 전문인 선교 사역을 위한 창의적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농촌개발 선교의 꿈이 마침내 과테말라에서 이루게 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삼위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선교의 역사적 사건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든다면 사도 바울, 스코필드 선교사, 이덕주 선교사, 호성기 목사, 양춘길 목사, 비키 목사, 정계호 목사, 서진국 선교사, 킴내세에 있는 정희수 목사, 장학근 장로, 강석 장로, 박영철 장로, 이문희, 이명자, 그리고 2021년도에 김덕윤, 김성경 두 집사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2006년에 시작했지만 그 후는 그의 1년 또는 2년마다 한 분씩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는 이런 팀 사역이 없었으면은 선교가 계속 되지 못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조 만남에서 스코필드를 잠깐 소개하면은 대학에서 스코필드 선교사를 수의 병약 교수로 만났죠. 그때 농촌 개발 사역의 꿈을 주셨어요. 또 스코필드는 70대에 캐나다에서 교수로 은퇴, 한국에서 12년간 교수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동작동 묘지에 묻히셨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영어 성경반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빵과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전형적인 총체적 선교사죠. 그는 저의 수의사 생애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서울대에서 자랑스러운 수의대인 스코필드상을 그것도 스코필드 강당에서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는 2013년 4월에는 또 서울대 주최 스코필드 박사 추모 기념식에 주강세 한 사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에서 스코필드의 정신이 과테말라에 퍼지다는 마태복음 13장 30절로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한국의 최고 교육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 것은 영적으로 메마른 서울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기쁜 것은 이종찬 전 국회의원, 김현영, 정운찬 전 총리, 당시 서울대 총장 등 많은 정말로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저의 강의를 그때 들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수의과 전문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바로 그것이 스코필드의 정신입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 수의사 면허시험에 합격, 펜 주정부 연구소에서 33년간 공무원생활을 했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미국의 대학원과 연구소에서 공부와 연구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의학 전문가가 되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 기간이 또한 수의과 전문인 선교사로 훈련시켜 킹덤 드림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수의사 선교사 협회와 하이퍼 인터넷에서 수의과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과테말라로 선교사 소명. 미국에 유학 후 낙농동물 전문인 수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농촌개발 선교사에게 꿈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펜 주정부 연구소 33년간 재직 시 우리 부부는 그해 매년 미국 수의사 연합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헤이퍼 인터내셔널 선교단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 우리 부부는 헤이퍼 인터내셔널의 일원으로 과테말라의 가난한 6개 농촌 지역을 순회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꼬방 지역입니다. 꼬바는 젖소 등 낙농업이 발전한 곳으로 산칼로스 국립대 북부 캠퍼스가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을 직접 보여주시고 선교사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정확히 1년 후에 33년간 다니던 직장을 사임하고 산칼로스 국립대 초빙교수로 초청받게 됩니다. 네, 당시 이렇게 우리는 과테말라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테말라 산칼로스 국립대를 성의 전초기지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학교인가? 이 학교는 과테말라에는 국립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345년 되는 아주 역사가 긴 대학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특별히 교수 7,000명, 학생 1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등록금이 무료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과테말라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스코필드의 선교사 사역 플랫폼을 그대로 산칼로스대에 적용했습니다. 스코필드가 카나다에서 70세 은퇴하고 저는 67세에 미국 연구소로 은퇴. 그는 서울대와 파트너십, 저는 산칼로스대와 파트너십. 그 다음에 스코필드가 영어 성경 제자반 사역, 장학생 사역, 고아원 사역 이렇게 하는 중에 저도 영어 성경 제자반 사역, 장학생 사역, 전수 사역,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그가 정운창 기독교 지도자를 기른 것처럼 저 자신도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필드가 자진해서 서울대를 찾아가 초빙 교수가 된 것처럼 저 역시 산칼로스대를 스스로 찾아가 교수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초빙 교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초빙 교수로 임명받은 후 우리의 사제를 털어 값비싼 새로운 진단 기구들을 구입해 작은 젖소 질병 연구 진단실을 세웠습니다. 그 연구실을 통해 그곳 대학 교수들이 직접 젖소 질병 연구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겨자씨같이 작은 동물병 진단 연구실을 시발점으로 해서 대학생 캠퍼스 선교와 마야 온지 및 농촌 선교 등 두 축으로 삼아 과테말라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중심 사역의 특성을 보니까요. 우리는 대학에서 정말로 하드웨어를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올리 소프트웨어들만 투자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학 중심 사역은 종합 사역이기에 다양한 전문인 선교사 및 선교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지 지방정부, 지역 국립병원, 각 마을과 협력해 공동사역을 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에서는 교수를 하면서 실제로 두 사역, 하나는 캠퍼스 선교, 하나는 교회 개척 양육 사역, 이와 같이 두 사역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그때 저는 그 수의과 대학에 가서 이와 같이 당시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참 퍼지고 있을 때 이것을 가서 강연하니까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전염수 종축 실험 연구실을 기증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캠퍼스 선교사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내 이덕주 선교사는 산칼로스 국립대에서 ESL을 가르치는 것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 있는데 여학생 몇 명이 찾아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ESL 사역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는 아주 기쁘게 소그룹 영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게 ESL을 가르치게 되면서 대학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정식으로 대학에 ESL 교육을 맡게 됐고요. 근데 그 당시는 그곳에는 아주 그 영어를 배우려는 그 열의가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대학교 정규 ESL이지만은 주말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데 사람이 더 많이 와서 학생 중에는 중학생부터 할머니들까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렇게 토요일 날은 이와 같이 더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다음에는 이제 교수들을 중심으로 영어 성경 제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이덕주 선교사의 증언처럼 영어 성경 소그룹 제자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교의 동역자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교수들과 학생들은 저점서 등 농촌개발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단기 선교팀에게 통역, 대학 강당 사용,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우리의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기 위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훈련시키시고 경험을 쌓게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에서 조교와 강사로 가르치는 경험을,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 주일학교 선생으로 10원을 헌신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덕주 아내 이덕주 선교사는 ESL과 영어 성경 사역이 조금 커짐에 따라서 캠퍼스 선교 전문인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012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국에 왔다가 대학 캠퍼스를 가르치겠는데 그때 정재호 목사팀을 비행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2012년 7월 15일인데요. 아틀란타발 과테말라 비행기에서 워싱턴의 정재 목사팀 5명을 만나는 기적을 일어났습니다. 즉 그때 그 비행기가 굉장히 커서 250여 명의 많은 승객이 탔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들과 우리는 바로 앞뒤 좌석에 앉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우리를 다음 날 본인들의 그 모든 그 일정을 변경하고 현지 목회자 3명과 함께 8명이 큰 밴을 빌려 우리 꼬반에 있는 대학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는 그 광산과 대학생들을 한 30여 명을 앞에서 그들에게 세미나를 발표했습니다. 필립 장로와 근데 필립 장로는 그 당시 미국 정부의 광산가에 일했던 분이고 정재 목사님은 원래가 전자공학 박사죠. 그리고 세미나 끝난 다음에 사영리 책자로 전도했더니 정말 기적같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또 대학 강내에서 이와 같이 정식으로 대학생 그룹 영어반을 해가지고 또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계속 잘 되니까는 대학생 영성 수련회를 2014년도 15년도부터 계속해서 그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카페 스튜디오가 카페 처치가 2020년 6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카페 선교센터는 무엇이냐?
2009년 이덕주 선교사가 4명의 대학생들 상대로 ESL을 시작했지만 이것이 커져서 이제는 정재현 목사 주관으로 카페 선교센터가 2020년 세워졌습니다. 대학 군내에서 건물을 세우기로 대학 당국과 계획을 2번이나 세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필요한 곳인 대학 전문 옆에 붙어있는 시청 소유 땅을 우리보다 앞서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모두가 기적적인 사건들입니다. 먼 앞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현재 카페교회의 위치는 교통의 요지로서 눈에 잘 보이며 자동차 파킹장도 넓어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는 6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앞으로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로 제자 양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학생 선교사역은 기독교 지도자를 계속 교육하고 양성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계속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4-6년간 공부하고 졸업하여 계속 사회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페 선교센터는 대학 캠퍼스 선교는 물론 마야 온주 및 농촌 개발 및 교회 개척 선교, 마야 온주 및 농촌 의료 선교 등 각 팀들의 유기적 협력 사역으로서 총체적 선교의 전처기지와 본부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에는 농촌을 어떻게 선교하느냐. 대학에다가 5-year code extension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미국형 농업기술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에다가 정시로 이런 과정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 시간과 경제적으로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대학 내 동물병진 진단연구실과 저염소 종축소 설립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대학 교수 2명을 미국 랭스턴 대학에서 저염소 기술 교육 훈련을 연수받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비로 사재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두 교수가 지금 오클라호마에 있는 대학에 가서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또 대학에서 이렇게 저염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수, 대학에서 공무원 다 이렇게 모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의 그 익스텐션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대학과 공동으로 사역을 해서 2010년부터 저염소 분양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야 온주 및 농촌 선교인데 여기서 보면 가테말라의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인데 아주 가난한 마야 온주민이에요. 그들은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도 아주 온실적입니다. 절대 빈곤 속에서 비참한 삶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집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저염소 기르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실제 저염소 사역은 성경적이고 또 기르기가 아주 쉽고 또 어떤 기후에도 적응력이 뛰어나고 또 풀만 있어도 85% 이상은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선교에 참 좋은 그 컨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프라타라는 마을에서 그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수들이 탄 버스와 저염소 10마리 실은 트럭이 마야 온주 민 산골 마을을 들어가니 온 마을 사람들이 아주 축제 분위기를 이뤘죠. 그날 이후로 저염소를 10마리씩 다른 2마리도 분양했습니다. 그 후 교수, 대학생들이 그 마을을 방문, 저염소 사육과 치즈 만드는 기술 등을 교육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마을에 또 이렇게 했고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비키 목사를 만나겠습니다. 그런 차칼테라는 마야 원주민 마을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의 캐나다 유학길에 함께 따라갔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 비키 목사는 교회에서 저염소를 분양, 그 교회를 선교 지향 교회로 성장케 하여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종족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테말라에는 이제 27개의 각기 다른 마야 인디안 종족이 살고 있고
종족마다 각기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빅키 목사는 그의 교회 전도팀과 함께 핑키시 마을로 교회 개척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어를 잘하여 우리와 소통이 잘 되는 빅키 목사를 같은 종족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2010년 김현영 선교사 부부가 산카울루스 국립대 교수 대학생들과 함께 펜키시라는 마을에서 저염소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곳에 교회 개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펜키시 마을에 저염소 사역을 시작해 하시고 그 마을에 앞문을 열어주셔 우리 착할때 교회도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적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염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역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한 번은 그 교회 교인이 4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 20여 명이 이제 그 선교하러 선교단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동차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럭은 우리가 대절해 줬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곳에 가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염소 사역, 말씀 사역, 개발 사역, 어린이 사역, 보건 사역, 또 미국의 단기 선교팀, 그래서 이와 같이 펜키시 마을의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네. 2014년 8월 2일에는 조그맣지만 또 그들이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해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건축을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농촌개발 총체적 선교, 체감적 필요 채워주기. 다시 말씀드리면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를 선교 파트너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가난한 마야 원주민 마을에서 저염소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도 개척해 예배당도 건축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농촌개발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2014년 10월 하나님께서는 저를 미국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힘넷 세계 선교대회에 보내셨습니다. 700명이 모이는 참석 큰 모임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첫 시간에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힘넷 대회가 끝나고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담임 정인수 목사께서 초청하여 그 교회 수요 예배에 선교 간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부터 장학권 장로가 팀장을 맡아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농촌에서 총체적 지역개발 사역에 동역하게 됐습니다. 장학권 장로는 미국 정부에서 37년간 지역개발 전문가로 오랜 경험을 쌓은 직능적 전문인으로 총체적 지역개발 사역에 가장 적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들은 현지에 와서 이와 같이 공동 목장을 건축해 주었고 또 그 교회 어머니 기도회에서는 1,500불의 달러를 기증해서 이와 같이 아주 좋은 저염소를 사서 기증했습니다. 또 아틀란타 팀은 이와 같이 공동 목장을 지어주는 과정이고 이것은 각 집을 이제 짓기에 또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이지만 이렇게 둘세 우리를 도와주는 둘세가 새로 나온 저염소에다가 젖을 빨아주고 있습니다. 딸리고 있습니다. 또 아틀란타 팀은 그 교회에다가 이제 상수도와 태양열 전기 시설도 해줬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접목시켰느냐. 이것도 참 아주 기적같이 제가 한국에 가면서 그 새마을운동 본부를 방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가셔가지고 현지 교수 2명과 학생 3명을 그 새마을운동 총부 장학금으로 초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4명, 그래서 7명이 이제
한국에 가서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온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차마 마을에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마 마을은 과테말라 수도 국제공항에서 북쪽으로 차로 포장도로로 6시간, 그리고 아주 험악한 비포장도로를 2시간 이상 달려가는 아열대 온실이 있는 아주 오지 마을입니다. 전기, 상수도 등 문화시설이 없는 곳으로 2천여 명의 농민이 사는 큰 마을입니다. 제가 2017년 4월 우리 부부가 우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새마을 운동이 이제 접목한 후에는 꼬부왕시 정부에 의해서 비포장 도로가 확충되었고요. 또 간이 7일장 장터가 생겼고요. 3년제 중학교에 그 나무로 만든 낡은 건물을 허물고 300 크기로 교실 4개 있는 중학교 건물 시멘트로 신축을 해줬습니다. 또 중학교 학생 총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그래서 또 대학에서는 대학 교수와 대학생 봉사활동을 새마을 운동 컨퍼런스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길을 이제 내줬어요. 아주 산 높이 참 위험합니다. 땅 떨어지. 또 이렇게 7일장 소규모 장터가 생겼고요. 또 중학교가 이렇게 새로 건축이 됐고요. 또 장학생을 주고요. 다음에는 코로나 난국 속에서도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 나라 중에서도 카페 선교센터는 결과적으로 2020년 9월에 완공이 됐고요. 또 선교의 첫 열매의 현재 제자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카페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열매 크리스천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전문인 선교단이 생기고요. 또 저는 책을 출판하게 됐고요. 다시 말씀이 둘째가 이제 2019년 대학을 졸업 후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는 축산한 전공을 입학 시부터 제자로서 우등생으로 졸업하였으며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그는 새마을운동 훈련과 백석대학 유학생으로 한국을 2번 다녀왔습니다. 크리스찬은 법과대학을 작년에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는 우리와 같이 선교통역자로서 특히 마야 인디안 농촌 마을에 호적 없는 가정의 호적 획득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선교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호프 고등학교의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시작했는데, 그 학교에는 450명의 학생이 있는데 주위가 아주 가난한데, 근데 그곳에는 기숙사도 있어가지고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수여하며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있고, 저염소 사역장을 세워 6마리를 기증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2019년도에는 제2차 저염소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여 명이 함께 사역을 하러 가다가 고등학교 사역을 하러 가다가 벼랑간 그 버스 안에서 저염소 10마리가 기증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그런 저염소 사역을 위해 우리 세 사람을 버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앉혀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 7월 달에 이제 그 저염소 집을 다 짓고 이와 같이 6마리의 저염소 큰 놈을 우리가 구입해서 기증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장학생을 계속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재미나는 것은 그곳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계속해서 줌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이고요. 또 제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 끝이 났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한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보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